행정처분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공인중개 일단 공인중개사가 하는 행정처분 뭡니까? 소공하고 같이 보면은 자격 취소하고 뭐 있습니까? 그 자격 정지. 일단 기본 컨셉을 잡아 놓으시소. 그죠? 자격 취소는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한다. 자격 정지는 한다가 할 수 있다가. 그렇죠. 할 수 있다. 그죠? 일단 자격 취소는 네 가지가 이제 자격 취소하면 그죠? 자격 정지도 6개 있고 그죠?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시도입니다. 시도. 그죠? 시도에 줄쳐놓으시고. 이 말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권한은 누가 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시도가 지고 있단 말이죠. 공인중개사와 소공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권한은 시도가 가지고 있다. 자격 취소는 좀 전에 1교시에 말씀드렸지만 기속적 사유만 있나 재량적 사유만 있나? 자격 취소는 기속적 사유밖에 없잖아. 그러면 밑에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한다 줄쳐놓으시고. 그리고 자격 취소는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소했는 경우, 그 자격증을 취득했는 경우하고 자격증을 뭐예요? 양도라든지 대여했는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는 경우, 그죠?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알겠지만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중복적으로 부과되나 안 되나?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중복적으로 부과되나 안 되나? 오늘 말씀 다들 처분하고 형벌은 중복적으로 제재를 부과됐지요. 그리고 양도대여는 뭡니까? 자격 취소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의 벌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양도대여는 뭡니까? 자격 취소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이 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뭐 먼저 하겠죠? 그걸 일단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됐고, 부정취득은 뭡니까? 자격 취소한 행정처분만 있지 형벌이 있나 없나? 그렇죠. 형벌이 없습니다. 부정취득은 자격 취소한 행정처분만 있지 형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부정취득은 자격 취소한 행정처분만 있지 형벌은 없다. 오케이? 그걸 일단 보시면 되겠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는 경우, 그리고 그 밑에 부정자에 줄쳐놓고 그 밑에 양도대여에 줄쳐놓고, 그죠? 연습할때 양도대여, 그죠? 그 세 번째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그 줄쳐놓으시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거기에 좀 줄 좀 쳐놓으시고, 그 네 번째가 이 법에 우리가 줄 좀 쳐놓으시고 징역형 선고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다른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 선고를 받아봤자 자격증 취소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오로지 중개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증이 취소될 뿐이다 이 말이야. 뭐 먼저 하겠죠? 중개사법 위반해 가지고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증 시효. 그리고 중개사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위반해가 징역형의 뭐란 말입니까?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자격이 취소되나 안 되나? 이건 취소가 되겠죠. 집행유예는 자격이 취소가 되겠지만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되나 안 되나? 이건 자격 취소가 안 된다. 자격 취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뭐예요? 징역형 선고받은 그 자체가 자격증 취소잖아. 그죠? 그건 징역형,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받나 안 받나? 받잖아. 그죠? 징역 1년형 선고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형 선고는 받잖아. 집행유예가. 그 형 선고 받은 그 자체가 자격증 취소니까 당연히 집행유예는 자격은 취소됩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는 그죠?
선고를 받나 받질 않잖아. 선고를 유예해 보잖아. 그자? 그러나 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게 선고유예는 뭐단 말입니까? 선고유예는 이건 아예 뭐다 결격 사유 자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결격 사유 자체에 미해당입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자체에 미해당입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자체에 미해당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자체에 미해당입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자체에 미해당입니다.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자격정지는 뭡니까? 정지를 할 수 있다고 주셔놓고 자격정지는 재량적 사유밖에 없잖아요. 그 밑에 이중사무소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래 봐야 돼. 소공화가 자격정지인 거죠. 소공인데 우리가 소공은 뭐단 말이에요. 소공은 만약에 이중소속을 했잖아. 이거는 자격 취소가 자격 정지가 자격 정지야. 그런데 있잖아. 이거 아주 중요하대. 뭡니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은 뭐고? 이거는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은 뭐다? 이건 자격 취소입니다. 상당히 데미지 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우리 계공 있지 않습니까? 계공은 뭐다? 이중 소속 그 자체가 절치입니다. 절치. 그죠? 그 소공은 이중 소속이 자격 취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격 정지에 불과합니다. 다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만에 하나 이중 소속했다. 이거는 자격 취소입니다. 당일날 그렇게는 여러분 일반적인 잣대로 이중 소속이 계공은 무조건 절치잖아. 그죠? 그래서 무조건 소공의 이중 소속은 자격 취소다 하면 틀립니다. 자격 정지에 불과합니다. 다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그게 자격 취소입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죠. 꼭 좀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고. 다음 확인 설명하지 않았는 게 서명 날인 하지 않았다 이런 거 금지의 경우는 전부 다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다음 밑에 자격 취소 처분 및 자격 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가 한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줄치가 없습니다. 2번 동그라미 앞에 별표 놓으세요. 이거 다 설명드립니다.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관할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줄 좀 쳐놓으세요.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 말은 요 말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자격 취소 시에 그죠? 자격 취소 시에 사무소 관할 시도하고 교부한 시도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격 취소 시에 사무소 관할 시도하고 교부한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본 강사가 대구에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내 자격증 교부권자는 대구시입니다. 그죠? 부산 가서 중개받다가 까불락거리다가 자격증 취소되는 잘못이 발각돼서 그러니까 사무소 관할 시도는 뭐다? 부산광역시잖아. 그죠? 오케이?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격 취소할 때 역할 분담이 좀 다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무소 관할 시도는 뭡니까? 취소에 대한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취소에 대한 절차는 누가 하노? 사무소 관할 시도가 다 합니다. 취소에 관한 절차는 누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가 하고. 그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격 취소 시에는 뭘 합니까? 취소는 뭘 하노? 청문 하나. 청문하지요. 청문도 누가 하노? 사무소 관할 시도가 합니다. 청문 누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가 다 합니다. 청문은 누가 한다? 사무소 관할 시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는 어떤 겁니까? 최종적인 취소의 권한이잖아. 그죠? 취소의 권한은 누가 지고 있다? 교부한 시도. 우리 자격 취소는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했나 했나? 반납하지요. 반납은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죠. 교부한 시도. 이렇게 시험 치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그 말을 책에 제가 적어놨는 겁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하고 교부한 시도가 다른 경우. 오케이? 그래 보시면. 교부한 시도와 사무소 관할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는 뭡니까? 출치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가 줄쳐놓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필요한 절차에 줄 좀 쳐놓으시고
그 밑에 교부한 시도에게 통보. 그자 그래 보시고. 그 자격 취소는 뭐단 말이에요.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한다. 우리 이미 사후 조치다 했잖아. 그자. 거기 보고 줄칠 거 없고 다 했으니까. 2번 여러분 조문 한번 읽어봐요. 등록관청 그 2번 조문 한번 읽어봐요. 그 현재 이 2번 조문이 내용이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언뜻 보면 틀린 걸로 볼 수 있는데 맞는 말, 조문을 뺏긴 한데 뭐 틀린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라 했는 게 잘 봐. 일단 여러분들 왜 이게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자격정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누가 하노? 시도가 권한이 가지고 있다 생각하잖아. 근데 등록관청이 타이틀 잡아보니까 등록관청이 무슨 자격정지 처분하노? 언뜻 보면 그래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지금 조문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했단 말이가 자격정지에 관한 사실을 안 때는 통보했단 말이가. 통보했단 말이지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는 말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고려 보셔야 돼. 그럼 결국 뭐예요? 와, 그만 등록관 생각해봐. 개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적인 권한은 등록관청이잖아. 물론 공인중개사나 소공도 등록관청이 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적인 권한은 뭐고 시도밖에 권리 행사를 못 하잖아. 근데 등록관청이 뭡니까? 개공을 관리 감독하고 행정하면서 개공 사무소에 누가 있노? 소공 있잖아. 그저 아까 뭐라 했노? 인장 미등록했다든지 뭐 확인 설명 안 했다든지 서명란이 안 했잖아. 금지행했잖아. 등록관청이 아나 모르나 알 수밖에 없잖아. 중개사무소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그러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실 안 때는 뭐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준다 그 말입니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그 말이죠. 등록관청에 줄쳐놓으시고 자격정지 사유 중 줄쳐놓으시고 그 밑에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줄쳐놓으시고 시도의 통보입니다. 맞지? 반납 다 했고 실시 정지 요 정지 한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말입니다.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는 뭡니까? 동기만 동기, 결과만 결과, 횟수만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 뭐예요? 2분의 1의 뭐다?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과입니다.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500만의 과태료나 100만의 과태료는 뭡니까? 이거는 동기만 동기, 결과만 결과, 횟수만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가 뭐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과입니다. 뭐 먼저 그랬죠?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과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시험 나올 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5분의 1입니까? 2분의 1입니까? 2분의 1이에요. 이거 중에. 그럼 결국 자격정지는 동기나 결과나 횟수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만 더 틀리겠죠. 2분의 1이고. 그리고 경감은 신경 쓸 게 없는데 설사 가중 처분시키더라도 뭐다? 그 기간과 금액을 초과는 뭐 하나? 초과는 뭐 한다. 그 기간과 금액을 뭐다? 초과는 뭐 한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겠죠? 가중 처분시키더라도 그 기간과 금액을 초과는 못한다. 오케이? 설사가 뭐예요? 아무리 동기나 결과 횟수 등을 반복해서 위반했다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뭡니까? 최대치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100만원의 과태료는 100만원 초과 못합니다. 600, 700이 나올 수 없고 200, 300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가중 처분시키더라도 그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 다음 행정제 그만 보면 여러분들이 자격정지 기준 밑에는 동기 결과 횟수에 줄쳐놓고 그 밑에 2분의 1 줄쳐놓고 그 밑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옆에는 여러 적어 있어. 폐업 악용 방지라고 한 게 적어 놓으셨어요. 폐업 악용 방지입니다. 폐업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폐업을 악용하는 것을 이 말에서 이래 보면 결론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무엇을 행정적인 위반했을 때 가중 처분되는 게 두렵고 또는 등록 취소되는 게 두려워 가지고 폐업을 했다 칩시다. 그럼 폐업을 하면 뭐다? 폐업 이후에 재등록했을 때는 폐업 전에 것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다? 전산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잡아내겠다는 만큼 폐업을 아무런 혜택 또는 면책의 수단으로서 악용하는 것을 뭐다? 원천적으로 막아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 말만 끝나쁩니다. 오케이? 그 말, 그걸 그래 보시면 돼요. 속된 말로 여기 여러분이 동구에 저 신기동에 여기 중개사무소 내고 뭡니까 서구나 남구나 북구 사무소에도 사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변 찌르지 않은 이상은. 왜? 등록까지는 다르잖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등록 받고도 아무 알 길이 없습니다. 맞잖아 실질적으로. 등록증을 뭐 원본 계시니까 뭐 등록 게시 안 하면 되지 한 번도 게시 안 놓고 뭐 게시의 위반에 대한 제재받으면 되나 게시의 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알 길도 없었지만 게시의 뭐 조사 나오러 안 하고 네 와이가 게시 안 했노 이거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알 길은 없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고 무서운 게 전산이 전산거리. 전산은 거리가 없어 거리가. 원주 가서 해도 왜 아래 먼 거리가 다 안 오. 전산은 거리가 없어 거리가. 조심해야 되죠. 참 문명이 발달될수록 그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카톡방 같은 대화 같은 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뭐 나야 아직까지 뭐 그냥 하고 싶은 한다만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 보수 그 교대 합격했나고 교대 같으면 의치 안에서 한 2급발 아래입니다. 그도 한 2등급 정도 완완 투는 받아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도 그 임용 다 취소가 될 거예요. 다 될 거고 그지. 그 성희롱 했다고 성희롱 학생들. 그거 보면 금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나는 그런 게 그 자세한 사건 내막을 모르지만도 자 만약에 뭐 뒤태가 얼마나 이쁜지 뭐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여자 가를 뭐 별로 평상시에 감정이 안 좋았는지 뒷모습을 찍었는데 뭐 물론 왜 찍은지 모르겠다만은 내 말이 뭔데 그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당사자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괜찮다 하면 끝이거든. 보라만 찍었잖아. 아이고 막 선생님 막 짓궂게 그러다 끝나쁘면 끝나진데 불쾌함을 느껴도 안 된단 말이니까. 그럼 그 여자는 분명히 나는 불쾌함을 느꼈다 했겠지. 그 학교에서는 분명히 가한테 물어봤을 거야. 근데 모르겠어. 물론 뭐 가가 완전히 뭐 치마 속을 뒤집어가지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다만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사건을 했는데 근데 그거 찍었다 이후로 5급을 5급을 떠나서 뭐 9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퇴학시키는데 퇴학 때 어디 알아요? 아마 국가공무원부에서 3년 동안 가는 시험도 못 칠 거야. 5급 시험 무효되고 그 5급이 뭐냐 하면 고시야 고시. 옛날에는 고시 했잖아. 요새는 고시란 말 안 쓰고 5급 시험 갑니다. 5급 시험. 옛날에 행정고시 했는데 지금은 행정고시 아니고 5급 고시합니다. 5급 시험이죠. 5급 시험. 아깝잖아. 그리고 그럼 가 인생도 물론 가가 잘못했겠지 뭐 그지 뭐 잘못했겠지만 뭐 잘못했노 또 생각보다 뭐 그 사진도 못 찍나? 몰라 그래 나는 요즘 너무 살벌하지 않나 이만 너무 살벌하지 않나 이만. 그래서 내 말 모르겠어. 그 여자가 수치심 느낄 정도에 뭐 찍었다든지 뭐 수치심 뭐 느꼈겠지만도 어쨌든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건 아니지만도 너무 살벌해 그죠? 아이고 겁시나 살겠나 이것들. 그래 뭐 하여튼 막 모든 우리 살인 사건의 그자 90% 이상이 여자 치정이야 치정. 사랑 아니면 뭐다 애증 여기 여자 다 걸리뿐다. 살인 사건의 90% 거의 치정이 걸리는 사건. 요번에 그 고시 그 기집애 그 친구도 봐. 고유정이가 그래 그 친구도 그래. 그 사연 나온 거 전부 여자야. 뭐 모든 게 여자에 걸리뿐다. 여자 그 극복이 안 되나 그 여자가 그자. 참 내봐라 초월했잖아 그자. 여자를 사랑하자. 좋잖아 그자. 어쨌든 간에 뭐 자세한 걸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도 걱정입니다. 너무 또 예민한 것도 있고 우리 때거는 다 넘어가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넘어가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어쨌든 간에 좀 심해 그냥 심해 걱정입니다. 어쨌든 조심해서 어쨌든 살아가는 데서 뭐 나야 뭐 잃을 게 없어가지고 관계 없단만은 뭐 이제 그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은 5급 그거하고 공무원 임용고시
교사 임용고시도 고시입니다. 고시 그거. 뭐 교대 가도 다 되죠. 교대는 한 70% 됩니다. 사인 애들 그거 임용고시 공부하니까. 일반 교육대학의 사범대학 애들은 30, 40%밖에 안 됩니다. 몇 년 재수한 몇 년 재수해. 그 꾸버가 안 되면 결국 기간제 나갑니다. 기간제. 그러다 그런 게 임용고시도 고시, 말 그대로 임용고시야 이거 고시 그죠. 그리고 학교 견당 과도 이제 골치 아프다까지 온 거죠. 유급되고 간다 하도 4학년짜리 아들은. 어쨌든 간에 뭐 골치 아프기다 그지. 뭐 뭔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조심해서 하시죠. 자, 행정제재 처분 효과 알겠죠? 폐업을 악용하는 건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가 2번 동안에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한 조치가 업정이나 가태료는 뭡니까? 그 밑에 처분일 중요한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입니다. 업무정지와 가태료는 처분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승계입니다. 요거 뭐냐면은 뭡니까? 폐업 둘 다 폐업 전입니다. 둘 다 폐업 전인데 행정지 효과의 승계는 뭐예요? 업무정지하고 가태료는 뭐예요? 처분일 기준으로 처분일 기준으로 1년간 승계. 이게 왜 처분이냐? 이건 사례 한번 들어줄까요?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18년 뭐 4월 14일입니까? 4월 14일 날 예를 들어 업무정지 한 2개월 맞다 칩시다. 2018년 뭐 9월 14일 날 뭐 업무정지 한 2개월 맞다. 2018년 뭐 12월 1일 날 폐업했다. 2019년 뭐 1월 2일 날 재등록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오늘 몇입니까? 6월 14일이죠. 6월 14일 날마다 또 업무정지 2개월 맞다 치자 이랬어. 이 업무정지 2개월이 최초에 처음 맞는 2개월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뭐다? 1년 거를 승계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1년 거만 승계시킨다. 처분일로부터. 막말 가면 이만 가중된단 말이에요. 업무정지 2개월짜리 잘못이 발각돼도 가중 처분시키서는 명분은 만들겠다. 그 말이고 왜? 동기, 결과, 횟수에 따라 그냥 가중도 주잖아. 그리고 중도의 뭐다? 이 폐업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 폐업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폐업 전에 걸 그대로 승계시키니까. 오케이? 됐잖아. 그죠? 그리고 왜 또 처분일이냐? 폐업일이 아니고 시험에 많이 냈어요. 왜 또 처분이냐? 이거는 그냥 폐업을 내가 예를 들어 한 달 몇 달 하는데 속된 말로 폐업을 한 5년, 6년 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부터 다시 1년 거 승계니까 6년, 7년 거 승계시킨다는 게 말 되란 말이야. 맞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1년 거 승계란 말은 폐업을 한 6년, 7년 해붙다. 그럼 뭐다? 6년 거, 7년 거 승계시킨 말보다 더 되란 말이야. 말이 안 맞잖아. 이해되시죠? 맞잖아. 요 이제 이따가 막 2013년도에 그자 업무정지 한 2개월 만든 게 있다 치자. 근데 뭐다? 뭡니까? 2000한 뭐다? 한 14년도에 만약에 폐업을 치자 이랬어. 맞잖아. 지금까지 계속 중개업 안 하다가 2019년도에 예를 들었어. 그자? 6월 14일 날 뭐 중개받아 업무정지 됐다고. 여기서부터 1년 그때만 지금 몇 년 그 땡기는 6년 그 땡기는 거 되란 말이야. 이런 건 아니잖아. 그자? 그래서 처분일 기준이지 폐업일 기준이 아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처분일 기준이지 폐업일 기준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 제가 예시를 항상 들어드리잖아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고 그 다음 페이지 폐업 전 뭐단 말이요? 위법행위 승계입니다. 폐업 전 위법행위 승계야. 이거는 뭐예요? 업무정지는 1년 그자? 그리고 등록 취소는 뭡니까? 3년간 승계입니다. 업무정지는 1년, 등록 취소는 3년간 승계인데 이때 뭐다? 단 뭐는 빼줍니까? 폐업 기간은 뭐다? 공제를 해주겠다. 폐업 기간은 뭐다? 공제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본강사가 만약에 이중등록에 대한 잘못이 발각됐다. 이중등록은 절치죠. 절치. 그 다음 페이지 있어요. 책에. 이중등록은 절치 맞지? 절치인데 쫄리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맞지? 한 2년쯤 뒤에 저 원주 갔다. 원주에 가지고 재등록한다. 그러면 원주 시청 가지고 680912 주인번 치면서 김건호씨 당신은 2019년 6월 14일 날 그자 대구광역시 동구관내에서 이중등록에 대한 위법에 대한 지도 감독을 받은 적이 있네. 지도 처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잖아. 이 먼 거리까지 다 위하라 하면 전사는 거리가 없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재등록 이후에 뭐다? 위법 행위를 승계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중등록은 절취사잖아. 그러면 등록 취소를 시킬 거 아니야. 등치는 3년인데 그죠? 내가 아까 2년 동안 폐업했다 그랬잖아. 가시적이지만 그 폐업 기간은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간 결격이단 말이야. 이런 그런 식이다. 결국 등치 잘못은 3년을 폐업을 초과했다. 폐업 기간 3년 초과했다. 승계될 필요 있나 없겠지, 그죠? 만약에 업무정지 잘못 같은 경우는 뭐다? 폐업이 1년만 넘어도 승계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이야. 결국 그거 있잖아요. 거기 59페이지 보시면은 기억에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이 솔직히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줄쳐놓으시고 그 밑에 등록 취소 처분도 할 수 없다. 그 니은에는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의 행정처분 그 밑에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 줄쳐놓으시고 그 옆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죠? 다음 개시 의무 그 네 가지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그 개시 의무는 네 가지인데 두 개 정도는 건질 게 있는 게 그 1번 1번하고 3번에 뭡니까? 등록증하고 자격증 뒤에 제가 빼놨는데 원본 계시겠나요? 4번 계시겠나요? 등록증 자격증 원본 사무소 벼룩박에 원본 계시합니까? 4번 계시합니까? 원본 당연히 계시 그 뒤에 원본 끼워 있어 적어 있어요. 원본 계시면 등록증 뒤에도 원본 3번 자격증 뒤에도 원본 계십니다. 원본 계십니다. 그리고 와 거래정보망 가입 신청서라든지 실무교육 수료증 그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하나 게시하지 않나 그럼 적으라. 그 말 보면 뭐 하는 게 적어야지. 그죠? 사업자 등록증하고 실무교육 수료증 거래정보망 가입 신청서는 게시물에서 해당 안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거래정보망 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뭐 먼저 알겠죠? 그래 일단 보시면 돼요. 다음 게시물에 위반했을 때는 뭡니까? 100만 원에 같은 경우 유사 명칭은 1-1인데 여기서 같이 다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감아줘야 돼요. 딱. 이거. 우리 사무소 명칭은요,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부동산 중개 요 용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단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잘살자 컨설팅 사무소 안 됩니다. 잘살자가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교훈입니다. 교훈. 잘살자 뭐 바르게 올바르게 하는 게 있었는데 잘살자 바르게 네, 영남고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요즘 어제 그쪽 동네 수업인데 요새 영남고등학교가 명문하고 관계없다 하대. 우리 때는 그저 명문고였는데 나는 명문이 아니었지. 나는 거의 뭐 바닥 인생이지만도 우리 때는 서울대 아들도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뭐 영 아닌 말이다. 그죠? 상인동에 이제 옮겼잖아. 내가 남산동 세대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앞에는 2부도 있고 3부도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가 대단했다 하더라고. 그죠? 우리 때가 평균화돼가지고 이제 와 뺑뺑이 들려가지고 우리 앞에는 2부인가 3부 제일 착한 학생이 교실에서 소변 본 사람이었다. 와, 참 깬다 깨. 제일 착한 학생이 교실에서 소변 본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착한 나는 밖에 안 입었나고 조금 지나는 교실 다 입었나. 그렇다고 개파였다 하대. 그죠? 이제 선생도 갈지 마라 한다 하대. 그죠? 주변 민원이 하도 돌아가지고 담배불 다 던져가지고 그죠? 담배 다 던져가지고 하도 살도 소방차 오고 있겠다 하댔어. 좀 가장되면 그 정도로 막
애들이 좀 지구에도 맞아. 우리 때가 이제 평준화돼 가지고 내가 평준화 1기에만 2기인가 그렇게 평준화돼 가지고 그러다가 대단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가 멋진 학교인데 그래서 좀 평이 잘 됐는데 요즘은 또 개판대포도 많이 돼. 그죠? 아니 뭐 애들은 뭐 그런 게 아닌데 이제는 뭐고 저 공부 자체가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말인데 좀 명문고인데 우리 학교가 그죠? 요즘 대구에서는 수성과도 다 썰어보니까 그런데 자, 공인사무소 수성과를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돌비도 그만 공부하면 다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도 그만 갈아엎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래도 그거 다 잘하냐 한 30% 정도가 많이 몰려있다 보이지 그만 공부시키가 그만 안 하면 죽어버려 가서 저거버려 가서 진짜 아침 10시부터 12시에 책만 보게 앉아있는데 그 뭐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래 가라도 아들이 그래봐야 안 되는데 뭐 그죠. 그 의사 아버지가 아들이 한 30%밖에 의사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 그거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도 의사 아닌가 그래 보면 그지. 그러니까 너도 여러분 의사 다 거든. 얼마나 시키는지 알아요. 공부를 여러분 항상 과목별로 100만짜리 6과목 다 붙이고 막 이래 6년 7년 갔다 돈 부도 뭐 경대가 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지. 다 잘간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물론 뭐 정시에는 강합니다. 정시는 진짜 강하고 아들이 강한데 어쨌든 그래 공부시킨 거 비해서는 뭐 외곽제 아들이 선방하는 편이죠. 외곽제는. 난 항상 우리 보고 합니다. 외곽제도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 케어하면요 수성가라 뭐 강남 알아 가도 똑똑 안 나요. 대구도 난 몇천 명 됐다 봅니다. 속된 말로 부모가 좀 이제 좀 깨어있지 뭐하다 그냥 공교육적 열이 없고 자금의 압박 좀 이제 뒷받침 안 돼가지고 묵힌다 보이지. 아이고 비싼 돈 편에 저도 아들 그 아들은요 이래 케어줄 아들 많아요. 내 지나가다 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공부방 가지고 2만원 3만 주고 그래 공부하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대학생들 와가지고 멘토해가지고 공부 그래 공부해도 가서 경대 나가요 아들만. 그런 아들 야 집에 좀 괜찮은 집에 태어나고 밑에 갖다 밀어번요 서울대 MIT 가라 쎄습니다. 그런 거 미안한 애들이 안 됐다 그래 그런 거 안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뭐 그냥 그래 한번 안 됐어. 그래 뭐 애들이 보면 그만 시킨 거에 비해서는 돌도 그만 갈만 나는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그치?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나는 다행히 뭐 운 좋은 케이스로서 성공하는 케이스지만도 대부분 도마도 실패합니다. 또 실패한 운 좋게 하는데 선생님도 그래 부추기고 여기서 뭐다 뭐 외곽지에서 올라온다 영어만은 죽어도 수성어만 100등까지 못 든다 하는데 그 기록 우리가 깼잖아. 그죠? 그래 여기도 어쨌든 뭐 하기 나름이야.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그게 비해서는 효과 별로 없어요. 나도 딸내미 바로 빼쁩니다. 중2 때 1학년 시험 안 쳐 그런데 중2 때 시험 쳐보고 1, 2, 3 우리는 뭐 10% 이런 데서 1% 안에 안 들면 바로 빼쁩니다. 바로 빼가지고 외갓집 가서 중학교 가서 바로 편하게 살아라. 내신 따가지고 바로 수시 가든지 가면 딸내미가 부담도 없고 뭐 그죠. 그래 시키 뭐 가감하게 안 놔둡니다. 잘하면 몰라도. 자 우리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무소 명칭은요 요래 보면 돼. 계공이 있잖아 그죠. 계공이 사무소 명칭 위반입니다. 계공이 사무소 명칭 위반입니다. 이거는 뭐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공이 사무소 명칭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계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 위반 이거는 뭐다? 1-1입니다. 계공이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 위반. 그래갖고 뭐다? 유사 명칭 그죠? 유사 명칭 위반은 뭐다? 이거는 또 전부 다 1-1입니다. 유사 명칭 위반은 1-1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유사 명칭 위반은 1-1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거는 그 자체가 그는 지금 신노야 사무소 명칭 아이가. 그러니까 계공이 아닌 자가 뭐다? 사무소 명칭은 부동산 중개라는 간판을 걸어도 위반이고 공인유 사무소가 둘 다 위반이다. 그 무조건 그 자체가 1-1까지 형벌을 본다 이 말이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부칙사가 계공이가 계공 아이가. 계공이잖아요. 부칙사가 계공이잖아. 부칙사가 만약에 간판에 공인중개 사무소 걸었다. 그건 1-1이 아니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명칭이나 위반은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뭐만 얘기했지 과태료야. 그런데 부칙사 하는 전혀 안다고 그냥 뭐 유사 명칭 단어 나오잖아. 그건 1-1이야. 그럼 어떤 거냐 하면은 부칙사 인마가 명함에서가 명함입니다. 그냥 홍길도에만 적어줘야 되는데 그 앞에 뭐다? 공인주에 또 적어보잖아. 그죠? 정상적인 건 적어줘. 보라는 이제 뭐다? 공인주에서 뭐 김보라 적으면 되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치를 못 땄잖아. 그럼 뭡니까? 이름만 적어야 되는데 그 앞에 뭐 공인주에서 그건 유사 명칭인 거야. 시험 당일날 사무소 명칭이냐
유사 명칭이잖아. 답은 달라집니다. 사무소 명칭이면 그냥 유사 명칭 올 1-1로 가면 되고, 사무소 명칭은 개공은 위반했을 경우는 1-1이 아니고 100만 원이 끝이고, 개공 아닌 자는 뭐다? 1-1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됐고,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은 그 나온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2번 개공이 아닌 자는 명칭 사용하면 안 되고, 3번 조문이 중요해요.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을 받은 자 줄칠까요?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 맞지, 그지?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건져야 돼. 간판 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철거한다가 맞나 안 맞나? 그 어디 본 놈? 행정 대집행에 철거하지 민사집행이 하다는 거. 틀립니다. 민사집행 그 X에 납부있어, 그지? 적응하시오. 행정 대집행에서 우리 유라완이 오늘 와적하노? 아, 유라란다. 그 하양완이. 하양 그 동생 다 잘했나? 와, 너는 오지. 1, 2, 3 다 없다 지금 현재. 1 여기 2, 3 영대 그친 거지. 1, 2, 3 다 안 온다. 1, 2, 3 거지. 응? 떠나본다. 영대 그친 거 떠나본나? 가도 가는 학원 거의 뭐 사랑하는 학원인데 와 가노? 알아서 하겠지, 그치? 어디서 하노 그러면? 따라오다 가본나? 어디 나온 가본노? 그건 아니고, 어? 시내가 본나? 참나. 자, 뭡니까? 알겠죠, 그죠? 그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다? 행정 대집행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이거는 뭐다? 행정 대집행이 한 대집행인데 민사집행법 하면 틀리고, 그리고 뭡니까?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뭐단 말이요? 가태료를 부과한다 하면 맞나 안 맞나? 그거 틀립니다. 강제 철거의 대상만 되지 가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지요. 만약에 강제 철거를 안 했을 경우, 강제 철거를 우리 공무원이 용역을 통해서 강제로 철거할 거 아니냐, 그죠? 그때는 뭐다? 그 비용은 지가 부담해야 됩니다. 비용은. 뭐 먼저 그랬지? 비용은 지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태료의 부과 대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알겠죠? 그래 일단 보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뭐다 우리가 제재는 우리가 밑에 했잖아요. 좀 쉬었다가 교육, 협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협회는 그죠? 내 책으로 한번 가볍게 봐주고, 그리고 우리 남은 건 교육, 그죠? 그리고 보칙, 포상금, 그죠? 협회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행정벌 요걸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어요. 좀 쉬었다가, 원래 교육은 처음 출제도 교육은 처음 출제인 거죠. 완벽하게 잡아주겠어요. 좀 쉬었다 할게요. 칠판 좀 지어줘요.